날카로운 바늘로 수정체 부위를 옆으로 찔러서 밀어 넣은 다음에 모유를 눈에 뿌린 다음 환자분한테 코를 막고 흐 하고 풀게 한 다음 안녕하세요. 15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하면 시간도 15분에서 20분 사이로 굉장히 짧고 통증도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실제로 환자분들도 왜 이 수술을 무서워서 지금 받았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시야를 볼 수 있게 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백내장 수술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믿기기 어렵겠지만 지금과 같은 백내장 수술은 1970년대 이전에는 없던 수술인데요.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20세기의 기적 같은 의학의 기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지금 하는 백내장 수술이 무려 1970년 이전에는 전혀 다른 수술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썼었는데 기원전 600년도에 백내장 수술을 스슈르타라는 인도 외과 의사가 인간의 눈을 바늘로 콕 찔러서 딱딱한 수정체를 뒤로 넘어뜨린 다음에 모유를 뿌리고 코를 이렇게 막은 다음에 환자가 힘을 막 주게 해서 그 렌즈가 뿅 하고 튀어나오게 만든 다음에 이파리로 눈을 붕대로 감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더 오래된 기원전 1200년 전에는 이집트 무덤에 있는 벽화에 또 백내장 수술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수도승들이 그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고요. 16세기부터는 그 기술이 널리 퍼져서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성공률이 무려 50%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50% 중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죽기까지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전혀 멸균이 되지 않은 꼬챙이 같은 걸로 눈을 폭 찔러서 그걸 빼고 나서 꼬매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균이 많이 감염되어 있고 또 항생제가 보급되지도 않고 해서 온몸이 더 염증이 퍼져서 고열을 앓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은데, 그런데 이 기술이 무려 18세기까지 전혀 발전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 두 분 다 동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50대에 똑같이 백내장을 앓았고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사기꾼 같은 안과 의사가 있었다고 해요. 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서 백내장 수술하는 기법을 배웠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눈을 치료해줬다고 하면서 안과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흐와 핸델도 그래서 똑같이 기원전 600년대에 하던 그 기술을 바흐와 핸델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1750년대에 바흐를 만나서 그 해 봄에 수술을 해줬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흐는 그해 여름에 고열을 굉장히 많이 앓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백내장 수술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사망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9년 뒤에 핸델도 똑같이 그 존 테일러를 만나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또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존 테일러라는 의사는 스위스에서만 수백 명을 실명시켰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렇게 밀어넣는 수술이 굉장히 합병증이 크고 위험한, 그리고 감염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수술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수술 방법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18세기에 들어서야 이 백내장 수술 방법이 조금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밀어넣어서 수정체를 뒤로 떨어뜨렸다면 이제는 수정체를 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자크 다비엘이라는 프랑스 의사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절개해서 꺼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쉽게 꺼낼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하지만 여전히 눈 안에 넣는 렌즈는 없이 그냥 꺼내기만 하고 끝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처음으로 인공수정체를 개발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시기는 바야흐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추락한 조종사들을 돌보는 공군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리들리라는 분이셨는데요. 영국의 군의관인 리들리가 영국 남부의 브리테인 전투에서 추락한 전투기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전투기 조종석의 캐노피에 있는
유리가 눈에 박혔음에도 염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그리고 박힌 채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염증이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알아보니 이 소재가 바로 유리가 아닌 PMMA라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가면 눈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구나를 우연히 발견하고 렌즈에 대한 개발을 9년 동안 해서 영국에 있는 레이너라는 회사가 최초로 인공수정체를 만들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인공수정체를 만들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없었는데요. 마침 1949년에 제가 한번 그 렌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지원한 4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가장 최초로 리들리가 눈 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죠. 그리고 수백 건의 인공수정체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다 발표를 하는 족족 굉장히 많은 의사들의 비난과 불신, 그리고 업적을 무시하는 냉담한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 렌즈가 발전을 해서 더 이상 백내장 수술하고 두꺼운 안경 쓰지 않는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게 된 업적이 되었죠. 리들리가 렌즈를 넣었을 때 렌즈를 넣고 나서 또 꼬매줘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바늘로, 굉장히 큰 실로 막 꼬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여전히 현미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과 의사조차도 굉장히 눈 확대하는 그런 안경을 쓰면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실리콘으로 접어서 나오는 렌즈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는 지금 파코 기계와 같은 초음파 유화술이 가능했던 수정체를 깨부수는 기계가 발명이 됐는데요. 렌즈를 전체를 통째로 꺼내려면 굉장히 많이 10mm 정도 열어야 되는데, 수정체를 안에서 부셔서 없앨 수 있다면 3mm 정도만 열어도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전혀 발판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흡입하는 기계였고, 그 기계 자체가 2kg가 넘는 굉장히 무거운 기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수술을 했을 때 무려 7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점탄 물질이라고 해서 눈을 좀 빵빵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채로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계속 찌그러진 상태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안쪽 각막 내피세포가 다 많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각막이 부어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아직도 합병증이 심했을 건데, 그 점탄 물질 개발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개발이 됐습니다. 1980년대 점탄 물질도 개발되고 후발 백내장 레이저도 개발이 돼서, 근데 그 당시에 PMMA는 후발 백내장 레이저를 하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쏘고 뒤에는 막을 제거하는데 렌즈가 또 깨져버리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백내장 수술처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정체를 이렇게 부숴서 꺼내는 그런 방식은 겨우 1982년도에 되어서야 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치과 의사가 치석을 초음파로 제거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착안해서 안과 의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내장을 저렇게 깨부숴서 흡수를 하면 쉽게 백내장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서야 지금과 비슷한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백내장을 없애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시간도 단축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안내염도 굉장히 줄어들고 통증도 줄어들고 수술 시간도 줄어드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처음에 전낭을 절개할 때 캔 오프너라고 그래서 쿡쿡 눌러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렌즈 위치가 다 틀어지고 나중에 유착이 많이 왔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동그랗게 예쁘게 전낭을 절개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요. 1991년도에는 꼬매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레이저로 백내장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서 점점점 정말 백내장 수술에 대한 개발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수술의 정확성도 훨씬 높아지고 다초점 렌즈도 개발이 되면서 점점 백내장 수술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지금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원전에부터 무려 17세기, 18세기까지는 똑같은 수술을 계속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서 지금 거의 성공률이 97% 이상으로 올라가는 완벽에 가까운 백내장 수술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안과 의사가 돼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옛날 옛적에 신봉사가 눈 뜨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심청이 덕에 신봉사가 너무 기뻐서 뻥 하고 눈을 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봉사가 사실은 고도근시였는데 굉장히 심한 백내장을 갖고 있다가 그 백내장이 뒤로 확 떨어져서
갑자기 잘 보이지 않았을까? 그것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신봉사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로 오늘의 백내장 수술의 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